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병훈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펀드 권유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해서 유형을 분류하는 단계까지 봤습니다. 이번 차시는 3단계로 펀드 표준 권유 절차 3단계로 앞서 파악한 소비자의 투자 유형에 맞는 펀드를 매칭시켜주는, 즉 펀드를 선정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성향에 따른 투자 권유, 즉 펀드를 선정해주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 설명 의무를 꼭 지켜야 됩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설명 의무는 또 다음 4단계에서 좀 자세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당 권유 금지 원칙도 지켜야 됩니다. 고객이 됐습니다. 이제 권유 그만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계속 권유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 원칙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 상황이 하나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고객에게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적극 투자형으로 분류가 됐는데 고객이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공격적으로도 하고 싶어. 난 공격 투자형의 상품을 하고 싶어. 이렇게 유형 분류 결과보다 더 높은 단계의 펀드나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앞서 정보를 안 주겠어요 하는 고객처럼 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난 더 높은 거 막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고객이 있다. 그럼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동 시간 들여갖고 막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근거를 남겨놓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고객님, 혹시 고객님이 저는 분명히 적극 투자형으로 나왔는데 공격 투자형의 상품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저희는 이거 권유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확실히 알려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말로만 안 알려줘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고객이 고집을 부리면, 고객님, 저희는 분명히 적극 투자형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를 드렸는데 고객님은 이 위험한 상품을 계속 고집하시네요. 이걸 스스로 원해서 하셨다는 거를 확인서로 하나 써주십시오. 이게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게 위험성을 알려줬고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서류로 근거로 남겨놔야 됩니다. 자, 이 서류 양식도 이제 뒤에 보실 텐데요. 먼저 이번 차시에는 펀드를 선정하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고 이때 고집을 부리는 고객에게 받아야 되는 서류는 조금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펀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금융 투자 상품별로 위험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초저위험부터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에서 초고위험까지 크게 이제 5단계로 나눠 놨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투자자의 유형을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아래에 있는 건 안정형, 위에 있는 거는 공격 투자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채권 그러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품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그 채권을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초저위험, 안정형부터 초고위험, 공격 투자형까지 스펙트럼이 넓죠. 그래서 어떤 채권을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면 ELS, DLS, ELW 같은 파생결합증권들이 있는데요. ELS는 주가연계증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DLS는 보통 파생결합증권, ELW는 주가 워런트증권 그래가지고 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미리 약속한 시기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서인데요. 여기 또 보시면 ELS나 DLS는 간혹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위험이나 중위험에도 해당이 되는데 ELW 같은 경우는 초고위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채권에 비해서 좀 안정성이 떨어지죠. 위험하죠. 그래서 고위험이나 초고위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상품들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지난 차트에서 봤던 그 결과표에 예시가 뭐로 나와 있었냐면 적극 투자형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고위험 등급까지만,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입을 할 수 있죠. 더 낮은 단계는. 근데 높은 초고위험에 해당되는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ELW라든지 투자 경고 종목에 해당되는 주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초고위험은 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요걸 금방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서 살짝 표를 한번 비틀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투자자의 유형에 따른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의 이제 스펙트럼이 쭉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정형은 초저위험에 해당되는 상품만 권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다음 위험 단계로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적극 투자형의 고객이다. 그러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금융상품까지만 권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격 투자형이다. 그러면 모든 스펙트럼의 모든 범위의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은 이해하셨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 투자형으로 나온 고객이 나는 파생 상품을 할 거야. 막 초고위험에 해당되는 상품을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서류를 받아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서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여기는 권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런 서류를 받아놓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거래하겠다라는 확인서. 그러니까 고객이 은행원한테 써서 주는 서류죠. 내용을 잠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은 이 서류를 작성하는 취지, 목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파생 상품 같은 거를 거래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고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그 취지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조금 이제 눈에 띄는 항목은 뭐냐면 조금 무서운 얘기이긴 하지만 향후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때 귀하, 즉 고객한테 한 얘기죠. 이 서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작성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안내하는 내용이죠. 이제 유의사항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이제 살펴보시면 혹시 투자 성향, 아까 적극 투자형으로 나왔는데 막 위에 있는 상품을 원한다 이거죠. 투자 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권유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제시가 되죠. 근데 고객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형을 분류해서 적합한 펀드를 이렇게 매칭해줘야 되는 적합성의 원칙을 금융기관이 지는데 그 의무를 저희가 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에서 진행하게 돼 고객님 이건 이런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의무도 금융기관이 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보고 이제 고객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투자자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여기다가 괄호 안에다가 자필로 쓰는 거예요. 나는 적극 투자형으로 분류가 됐다. 그래서 적극 투자형에 해당되는 상품은 그냥 고위험에 해당되는 상품이다. 이걸 이제 괄호 안에 자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초고위험의 상품을 원한다. 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자필로 써서 확실히 법적인 서류를 근거로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이 확인을 하게 되면 은행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고객 정보를 파악을 해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저희가 이제 권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원하시니까 그걸 의무를 지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단 다음에 혹시 막 크게 손실이 나거나 문제 상황이 생길 때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앞서 모든 그 참고사무 업무에서 봤을 때 은행이 하는 대부분의 작성하는 서류에는 이렇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확인을 받고 한 번 똑같은 걸 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건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이건 은행이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확실히 구분하는 서류라고 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이제 한 두세 가지를 놓고 선정을 했어요. 고객하고 이제 막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걸 투자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낮은 걸 투자하고 싶어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해졌다. 더 높은 걸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서류까지 받고 다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이제 펀드를 선정했으니까 이 펀드가 어떤 펀드라는 걸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이 4단계에 해당되는 펀드에 대한 설명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